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협방송 이의인입니다. 7월 4일 FBS 뉴스 시작합니다. 수협이 1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상 편성으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수협은 지난달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어업인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 2022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 경정 예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제1차 임시총회에서 임준택 회장이 중앙의 자체 예산으로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류비를 지원함에 따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힘든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이달 12일 개최 예정인 제2차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수협은 유류비 보조금 1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협은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를 확대하고 수산계 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산경제연구원을 회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놓고 어업인과 레저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인호, 이양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가 심화되는 해루지 갈등, 어업인 레저객 상생 방안은 이란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임준택 회장은 자원 남획과 불법을 일삼는 비어업인들의 해로질 행태는 근절돼야만 하고 이를 단속할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이 해로질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김도훈 부경대 교수가 해양 레저 증가에 대응한 어업인 레저객 상생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자원 보호와 비어업인의 건전한 레저 활동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포획 채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농부와 똑같거든요. 농부처럼 가꾼, 씨를 뿌리고 종폐를 뿌려서 가꾼 바다에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종폐 크기의 해산물까지 다 싹쓸이 잡아들이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명확하게 법적 방안이 생긴다 하면 뭐 레저를 즐기시는 분이라던가 어업인들도 이게 적대시 되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바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과 낮이 없이 24시간 동안 해루질과 관련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어업인 해루질로 인해서 마을 노장은 지금 거의 황폐화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해루질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해서 좀 어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 현재 어촌 사회에서 해루질로 인해 겪고 있는 갈등이 저감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협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일 수산 분야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 방향 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번 협약은 어촌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협과 우리나라 수산 분야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로 정보를 교류함에 따라 해결책을 현장 중심으로 모색하고 정책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 내용은 수산 분야 현안 문제와 현장 중심형 자료 발굴 협력, 조사 자료 활용 현장 중심 연구 및 정책 현안 대응 등입니다. 임준택 회장이 지난달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공적 자금 조기 상환이라는 성과를 인정받아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모두를 대표해 권중천 냉동냉장 수협조합장으로부터 비상임이사 19명 명의의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수협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과 농수산 유통업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과 군급식 조달 체계 유지 등을 건의했습니다. 냉동냉장 수협은 지난달 29일 수협재단에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수협은 지난달 30일 상담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를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임직원의 리더십을 함양했습니다. 수협이 7월 1일 최신 항암 약물과 방사선 치료까지 보장하는 비갱신형 상품인 무배당 SH 암레디 암공제 2207을 출시합니다. 수협이 지난달 28일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2년 고수온 적조 대응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협이 7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 회원조합 자기자본 2조 4,195억 원을 달성을 목표로 회원조합 자기자본 증대 운동을 추진합니다. 연안 통발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서성학 부경신앙수협조합원이 지난달 27일 수협재단에 개인 자격으로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흥군 수협은 지난달 27일 녹동 활선어 위판장 앞에서 조합 임직원과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성돔 치어 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24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를 방문해 SH 해양 플라스틱 제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은 초복입니다. 복날엔 보양수산물인 장어와 전복을 드시곤 하죠. 복날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초복을 염두에 두셨다가 장어와 전복을 주문해보세요. 또 수협 쇼핑에서는 수박과 햇자두, 옥수수 등 여름에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제철 과일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장바구니에 함께 담으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F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